자, 우리 어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휘는 1에서 7까지 기초적인 어휘들이고요. 얘네들은 뭐 우리가 뭐 대리직에 특화된 어휘는 아니더라도 정말 기본적인 이 해석을 위해서 하는 어휘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외워주시고 오늘 단어장에 정리하는 것까지, 모르는 단어들 단어장에 정리해서 가는 것까지를 우리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법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문제같이 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명사 파트 들어갈 겁니다. 명사 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쉬울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다음 시간에 동사 파트, 드디어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데 동사가 살짝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걔는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문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구문.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 연습하는 건데 오늘 구문에서는 다양한 주어의 형태들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명사가 주어다라고 얘기하지만 꼭 명사 단어만 주어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어의 형태들을 우리가 구문에서 또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독해는 내지문. 항상 제가 내지문씩 한다고 얘기 드렸으니까 오늘도 독해 내지문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지우겠습니다. 근데 아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아까 한 말 어휘 외우는 방법 그 얘기 먼저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작문 시험이 없고, 그렇죠? 그냥 독해 시험밖에 없습니다. 해석하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펠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스피킹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어를 봤을 때 뜻만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봤을 때 뜻만 생각나게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단어, 그리고 뜻. 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100개의 단어를 외운다. 100개. 뭐 처음에는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100개의 단어를 만약에 외운다고 치면 단어, 여기 뜻이 이렇게 써있고, 단어, 여기 뜻이 써있고, 단어, 뜻이 써있고, 100개의 단어를 외우는데 예를 들면 뭐 3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100개를 1번부터 100번까지 3시간을 한 번에 꼼꼼히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단어 뜻을 그냥 한 번 처음에 그냥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아는 단어면 O, 모르는 단어면 X. 아는 단어면 O, 모르는 단어면 X. O, X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일단 봐요. 단어와 뜻을 보면서. 그리고 웬만하면 단어를 외울 때는 꼭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발음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초이어. 그 초이어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콰이어라는 단어예요. 콰이.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그냥 봤을 때는 완전 초이어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콰이어입니다. 근데 발음, 영어 이 발음이 뭐 프랑스에서 온 것도 있고 독일에서 온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발음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씩 다 발음 기호까지 다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외울 수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초이어로 외우든 콰이어로 외우든 제대로 외우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봤을 때 합창단 이게 생각나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초이어, 합창단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발음 나는 대로 그냥 보면서 읽어주시면서
뜻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만 단어 뜻. 그래서 오는 계속 오겠죠. 설마 아는 단어가 갑자기 까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일단은 한 10분 안에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겁니다. 한 10분, 15분. 그럼 일단 쭉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O는 O고요. X는 뭐 X 계속 X일 수도 있고 X가 O가 되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쌓이면 3시간 동안 한 번 보는 것보다 3시간 동안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눈에 자주 익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 절대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걔네들만 단어장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단어장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단어장을 보면서 전철이나 혹은 버스나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단어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만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휘 같은 경우는 따로 뭐 한 2-3시간씩 막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잘 활용해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한번 오늘 단어 한 1시간 외워야지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으로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게 좋고 그 앞에 이 회독수가 표시되는 겁니다. 내가 이 단어를 몇 번 봤는지가 O나 X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대한 많이 반복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을이나 르에 해당합니다. 혹은 뭐 에게 정도 해석이 되고요. 보어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뭐한다? 보충해준다. 보충해준다. 근데 정확하게 좀만 더 자세히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데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면 어떻게 보충해주죠? 동격 관계로 설명해주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면 수식 관계로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상태를 나타내요.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면 주어와 동격 관계 해석을 갖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 점 기억나죠? 갑니다. 그녀의 선생님은 압니다. 모든 것을. 그녀의 선생님은 압니다. 모든 것을. 안다의 목적어. 그렇죠? 대상이죠. 뭐를 알아?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안다. 얘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오라고 쓸게요. 그들은 간호사다. 간호사와 그들은 무슨 관계? 동격 관계. 간호사와 그들은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데 동격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보어입니다. 엘리엇이 짓는데 뭘 짓고 있어요? 짓는 것의 대상. 그게 뭐예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목적어입니다. 고모가 만드는 게 뭐예요? 고모가 만드는 것은 쿠키를 만든다. 그래서 얘도 목적어입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상태야. 아이들은 행복한 그 상태를 나타내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아이들은 행복한 상태이다. 이런 게 이제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에 밑줄을 그어보자. 수식어,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목적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했어요. 수식어라는 것은요, 시간, 장소, 이유, 목적, 혹은 뭐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수식어고요. 품사로 말씀드리자면 수식어는 부사 같은 것들이 수식어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전명구 같은 것들도 수식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They exercise. 운동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거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everyday는 exercise의 목적어 아닙니까? 얘가 목적어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을 운동시킨다. 매일매일을 운동시킨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냥 매일매일이라는 것은 그냥 수식어입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7번. 아들이 공부합니다. 밤에. 전명구, 얘도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modifier. 그녀는 가지고 있는데 예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예쁜 얼굴. 이 예쁜이라는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얘가 수식어가 되고 있어요. 그녀가 주어고요. has가 동사고요. face가 목적어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다 얼굴을. 근데 그냥 얼굴이 아니라 예쁜 얼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녀의 오빠는 lives, 삽니다. 어디에 살아요? 파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명구가 돼서 수식어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네요. My sister, 나의 여동생은 is입니다. 뭐입니까? 댄서입니다. 이 댄서라는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굿이 수식어가 되고 있네요. 형용사의 굿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그는 plays, 합니다. 뭘 하냐면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연주해요? 잘 연주합니다. 이런 게 이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연습하십시오. 지금은 완전 기초 단계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보고 있는 것 뿐이고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런 거를 우리 굳이 막 나눠서 하진 않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쭉쭉 우리는 수식어만 이렇게 가로치면서 그냥 수식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제 끊어서 그냥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독해할 때 막 여기 막 형용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modify 이렇게 쓰고 막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이렇게 다 쪼개서 보고 있다. 12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grandfather fishes. fishes가 뭡니까? fish는 물고기라는 명사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명사로 생각한다면 할아버지도 명사고 얘도 명사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마침표로 끝나는 것은 꼭 이 안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이 안에 동사가 얘를 명사로 본다면 없는 겁니다. 얘를 뭐로 봐야 됩니까?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fish가 동사할 때 뭔 뜻이에요? 낚시하다. 그렇지.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동사로도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다음 I get up. 나는 get up, 일어나요. 몇 시에? 6시에. 전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전명구는 기본적으로는 수식어입니다. 전명구는 뭐라고요? 수식어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 얘도 수식어, 얘도 수식어. 얘도 수식어, 얘도 수식어. 6시에 매일 아침. In the morning, 아침에. 답은 5번이죠. 당신의 강아지는 barks, 짖습니다. 크게. 그냥 짖는 게 아니라 크게 짖는데요. 크게 짖는다.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 수식어입니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이 부사는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밖에 없어요? 부사는 수식어밖에 없어요. 까먹으신 것 같은데? 명동형부 전접대감 품사 8개 배웠어요. 명동형부 전접대감
각각의 품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각각의 품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얘기해 보십시오.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뭐가 있었죠?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렇죠. 주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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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보. 꼭 기억하십시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역할. 얘네들은 품사고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죠? 성분이라고 얘기했죠. 성분. 품사와 성분. 품사와 성분. 동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서술어밖에 없었고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두 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보호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수식어. 보호와 수식어인데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명사 수식어. 명사를 꾸며주죠. 부사는 수식어밖에 없어요. 부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얘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죠. 기억나죠? 전치사는 역할이 혼자 있어 없어? 전치사는 역할이 혼자는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뭐랑 다니죠? 명사랑 다녀요. 그래서 얘는 전명구라고 우리가 부르죠. 전명구. 전명구의 역할이 생기잖아요. 전명구의 역할이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물론 나중에 전명구가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도 보긴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명구는 수식어다. 지금 우린 기초니까 전명구는 수식어다 정도 생각하십시오. 접속사는요. 접속사는 연결어입니다. 연결의 기능을 해주고요. 대명사인 명사랑 역할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목보, 주목보, 주목보. 감탄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수식어인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사는요. 얘 부사는 어차피 문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수식어밖에 없어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그냥 수식어입니다. 다음 15번은요. 우리는 그녀의 학생이다.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학생이죠. 학생이 우리고요.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이런 동격 관계를 갖는 명사를 뭐라 한다? 보호라고 부른다겠죠. 보호. 우리가 학생.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동격 관계. 보호입니다. 신발들이 낡았어요. 낡은이라는 형용사인데 품사는 형용사인데요. 역할은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낡은이라는 얘는 품사는 형용사인데 역할은 보호입니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데이비드의 여동생들은 수영을 하는데 여동생은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해요. 잘.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품사는요? 부사고요. 역할은요? 수식어죠. 품사는 부사, 역할은 수식어. 그녀는 페인트합니다. 벽에. 페인트합니다. 벽에. 얘는 뭘까요? 동사, 서술어죠. 그리다. 벽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19번입니다. 그들은요, 갑니다. 어디 가요? To the library. 전명구입니다. 전명구는 역할이 뭐라고요? 수식어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밖에 안 된다. 수식어. 당신의 어머니는 주어입니다. 그렇죠? 명사,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다 주어예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다 주어밖에 안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품사를 쓰래요. 품사. 사자로 끝나는 것들, 명동, 형부, 전접, 대감, 사자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셔츠는 needs,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washing. 이 셔츠는 세탁을 필요로 한다. 동사입니다. 누가 봐도 얘는 동사예요. 이 집은 in need of sort of clean. 이 집은요, 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필요한 상태래요.
필요한 상태. 뭐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철저한 clean, 청소가 필요한 상태래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전치사 뒤에 얘는 뭡니까? 그렇죠. 얘는 명사밖에 안 되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니까 이 need라는 것은 필요성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in need를 묶어서 우리가 in need를 묶어서 전명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명구.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제가 전명구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라고 얘기했었죠. 수식어. 근데 이 전명구가 사실 여기서의 이 전명구는요. 지금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서 얘는 우리가 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필요한 상태야. 뭐가 필요한 상태예요? sort of clean. 철저한 클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명구가 지금처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전명구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in need of 뭐가 필요한 상태다? 철저한 이 청소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사대 얘는 뭐다? 명사구나. need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는구나. 좋습니다. What time do you leave the house in the morning? 몇 시에? What time이라는 것은 when을 나타내요. 언제 당신은 leave 떠났니? 집을 in the morning 아침에 너 언제 아침에 집에서 나왔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house의 품사는요? 명사입니다. 집을 목적어 명사입니다. Gallery house 2,000 works of modern art. 여기서 하우스는요? 누가 봐도 갤러리가 주어죠. 갤러리는 하우스하고 있어요. 2,000개의 작품을요. 하우스는 뭡니까? 동사입니다. 뭔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집에 넣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2,000개의 작품을 works에 요거 작품 명사입니다. 일하다가 아니에요.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근데 또 어떤 작품이에요? of modern art. 전명구는 수식어 역할에서 그냥 작품이 아니라 현대예술의 작품. 현대예술의 작품 몇 개? 2,000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 3번도 해볼게요. 그녀가 fell into 하면은 어디로? 쓰러지다, 떨어지다. 어디로 떨어졌어요? water. 물. 어떤 뭐 강이나 물 이런데 딱 쓰러진 그쪽으로 빠진 겁니다. 물에 빠졌다. 얘는 명사입니다. 두 번째 water는요. 나는 water합니다. 플라워에 water한다. 이때 water는 뭐예요? 물이 아니라 물을 주다. 그렇지. 물을 주다. 아, 워터가 물을 주다라는 뜻도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명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습니다. 4번은요. 당신의 작품은 is not good. 그렇죠. not good. 근데 얘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not bad가 나쁘지 않은 거고요. not good이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좋지 않아요. 당신의 일이 아직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굿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우리가 A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A 형용사. 하지만 4번 볼까요? It is difference. It is the difference. 그것은 difference. 뭔 뜻이에요? difference 차이점. difference 차이점 외워주십시오. 이것은 서로 다름, 차이입니다. 차이점, 여기서는 차이, 다름, 차이. 다름,
between은 뭔 뜻이에요? 뭐뭐 사이. 어디 사이? good and evil. good and evil. 굿은 뭐고 evil은 뭘까요? 얘가 between이 전치사예요. 어디 사이에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얘는 뭡니까? 전치사 뒤에 뭐밖에 안 된다? 명사밖에 안 됩니다. 이 명사를 and가 연결해주고 있어요. 명사 and 명사 이렇게 연결해주는 and입니다. 그럼 해석은 뭡니까? 이것은 차이야. 뭐와 뭐 사이의 차이? 선과 악의 차이다. 됐어요? 굿이 여기서 명사니까 선. evil은 뭐예요? 악이 되는 겁니다. evil. 품사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독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돼요. 동사를 명사로 생각하거나 명사를 동사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막 품사를 잘 구분을 못하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나중에는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면 그냥 독해를 할 때 아는 단어만 그냥 대충 이렇게 짜집기 해서 지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추론해요. 그래서 그냥 마치 추리소설 보는 것처럼 단어들 보면서 이거 대충 이런 말 같은데 하면서 이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정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speak 말합니다. speak의 과거예요. spoke. speak의 과거 spoke.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well, 잘이라 뜻이죠. speak well 해서 말을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peak well of는 얘는 뭐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speak well of는 말을 잘해줘서 칭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speak well of를 우리가 칭찬하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well만 갖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well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오늘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나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 나의 상태를 well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의 상태,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죠. 건강한이라는 뜻이요. 근데 don't가 있으니까 난 오늘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나 오늘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위에 건 부사 AD. 줄임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6번입니다. 자, that 그것은 is nice dress. 그것 이런 것은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죠. 대명사. 밑에 거는요. 나는 알아. 뭘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얘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요.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내가 아는 게 뭐냐면 그녀가 부자라는 사실, 그녀가 부자라는 것. 이렇게 that이라는 것은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that이라는 것은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럴 때 that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인 겁니다. 여기도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있도록 접속사를 써준 거예요. 얘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이때 that은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알아. 그녀가 부자라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다 구문 독해해서 할 겁니다. 자, 7번. 빛은 light travels 움직인다. 여행하다도 있지만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이 움직입니다. 빠르게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빠르게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입니다. AD. 하지만 빨리 나오는 음식, 빠른 음식
명사를 꾸며주는 걸 뭐라 부르죠?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어의 역할을 하죠. 얘는 형용사. 형용사는요, A. 빠른 음식.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입니다.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입을 여세요. 명령문이네요.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어떻게? 크게. 크게. 이런 식으로 동사의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죠? 부사. AD, 부사. Bats는 삽니다. 박쥐들이 어디 사냐면 아주 넓은 지역. 넓은 지역. 괜찮습니까? 넓은 지역. 이게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미는 건 누구라고요? 형용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의 품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지금 다 보면 well, that, fast 다 보면은 다 똑같은 단어들이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여러 품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역할도 달라질 수 있죠. 좋습니다. 품사에 따라서 역할도 다르니.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큰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자, 우리 명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역할이 뭡니까? 역할 주목보입니다. 그렇죠? 항상 주목보. 항상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주십시오. 주목보. 근데 이 명사를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해서 가산명사라는 게 있고요. 허락할 가짜에 샘 산자를 써서 가산명사. 그러면 뭐도 있을까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해서 불가산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그럼 명사마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따로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가산명사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고 불가산명사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구나. 명사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이 정도 안 어렵죠? 가산명사의 특징은 근데 알아두십시오. 가산명사의 특징은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존재해요.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와 여러 개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단수일 때는요, 어나 언을 붙일 수 있어요. 단수일 때는. 복수일 때는 s나 es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불규칙은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영어에는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아주 사람 성가시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의 복수는 뭐예요? 애플즈죠. 애플의 복수는 애플즈입니다. child의 복수는요? childs가 아니라 children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명사에 s를 붙이면 다 복수가 되지만 이렇게 불규칙 복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fish,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들은요, fish 똑같아요. 단복수, 동일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수와 복수가 형태가 똑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불규칙은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뭐 다 외우면서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대부분 내 s를 붙이면 복수다. 2번, 가산명사에는 수를 표현하는 1, 2, 3, 4 이런 걸 기수라고 부릅니다. 기수, 수를 표현하는 이런 숫자랑 같이 쓸 수 있어요. 가산명사는 숫자 1, 2, 3, 4 같은 기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1쓰든 2쓰든 이렇게 2부터는 무조건 복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가산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는데 many 같은 게 있습니다. many는 가산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많은이라는 뜻이죠. 그럼 많지 않고 약간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 약간 있으면 a few 이렇게 쓰시면 돼요. a few, 약간.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few를 씁니다. 요거는 외워주십시오. 많이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많을 때는 many, 약간 있으면 a few, 거의 없으면 few입니다. few는 부정으로 해석해요. 안 어렵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I have few friends. 거의 없어도 하나보다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가 나와야 돼요. 가산 복수. 나 친구가 많아. I have many friends. 나 친구 약간 있어. I have a few friends. I have few friends는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얘는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불가산 명사는요, 단복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단복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 단복 없어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해요. 항상 단수 취급. 예를 들면 많은 정보가 다 거짓이었어. 많은 정보들이 다 거짓이었어. 그럼 영어로 뭡니까? 많은 정보. 일단 많은 정보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many가 안 되고요. much를 쓰셔야 됩니다. much information. 좀 이따 나올 건데 much를 써요. much information. 이 많은 정보가 다 거짓이었어. 뭘 써야 됩니까? were 안 됩니다. 뭘 써야 돼요? was wro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단수 취급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어도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 그럼 복수 취급이 뭡니까, 선생님? 나중에 할 거지만 복수는 우리가 월 쓰는 거죠. 월라는 것은 우리가 복수 동사예요. was가 단수 동사입니다. 복수 쓰면 틀려요. was. 됐습니까? 불가산 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다. 얘를 살짝 지울게요. 네. 어차피 여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기수를 붙일 수 있을까요? 못 붙여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으니까 1, 2, 3, 4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살짝 지우고 쓸게요. 2번. 기수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기수 플러스 불가산. 불가능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1, 2, 3, 4를 같이 쓸 수 없어. 그럼 영어로 야, 나 정보 2개만 주면 안 되냐? 내가 만약에 기자야. 아, 야, 나 정보 2개만 줘봐. 그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정보 2개만 줘봐.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불가산 명사는 기수와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를 만약에 너무 세고 싶다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조수사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조수사라는 건 뭐냐면 수를 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수를 셀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조수사를 쓰시고요. 조수사 플러스 불가산. 조수사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기수와 불가산 명사는 못 쓰니까 기수랑 조수사를 같이 쓰세요. 그리고 오브 뒤에 불가산 명사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보 두 개만 to information 하면 틀려요. to information은 안 됩니다. 그러면 to information은 안 되니까 to 뒤에다가 뭘 쓰면 돼요? 조수사.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piece로 셉니다. piece of informati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two pieces of information 이게 바로 불가산 명사를 세는 방법이에요. 물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못 셉니다. 그럼 물 두 개만 야 물 두 잔만 줘봐. 물 두 개는 틀린 표현이니까 물 두 잔 어떻게 쓰면 됩니까? two waters는 안 되니까 우리는 cup으로 세시면 되는 거예요. two cups of water.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시는 겁니다. two cups of water.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지막 3번. 자, 요거는 외워주십시오. 요거는 외워주세요. 3번. 불가산 명사를 세는 표현들. 멋집니다. 많을 때는 much를 쓰시고요. 거의 약간 있으면 a little이에요. 마지막 little도 있습니다. 자, many, a few, few처럼 few가 부정 의미를 갖죠. little도 부정 의미를 갖습니다. 얘도 부정이다. 나는 정보가 거의 없어. 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I have little information. I have little information. little information 이렇게 쓰면 나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난 정보가 많아. I have much information. 약간 있어. a little information. 거의 없어. little informa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사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쓰여지는데 오늘 명사를 살짝 좀 더 자세히 들어간 거예요. 가산과 불가산의 개념이 존재한다. 가산과 불가산의 개념. 가산은 단복의 개념이 존재하고요. 단수일 때는 어나 언을 붙일 수 있으며 복수일 때는 s나 es. 불규칙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바로 가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man이나 a few나 few 같은 게 있습니다. 많을 때는 many, 약간 있으면 a few, 거의 없으면 few. 불가산 명사는 어나 on, s나 es를 못 붙여요. 하지만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단수 취급.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수를 직접적으로 붙일 수는 없고요. 기수에다 조수사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가 많을 때는 much, 약간 있으면 a little, 거의 없으면 little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과 불가산의 개념이 존재한다. 가산 명사는 영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통 명사라는 게 있고요. 보통 명사. 그리고 집합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불가산 명사의 종류는요. 불가산 명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유 명사, 물질 명사, 그리고 추상 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산 명사는 크게 보통 명사랑 집합 명사로, 불가산 명사는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로 나눠진다.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가산과 불가산의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가산과 불가산의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uch의 수식을 받으면 얘는 그냥 불가산 명사구나. many의 수식을 받으면 얘는 가산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쉬십시오.